예, 안녕하세요. 다독다론 블랙반의 리더를 맡게 된 이호환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읽을 책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 반을 선택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할 책은 쾌락독서라는 책입니다. 개인주의자 선언으로 유명한 문희석 판사님이 자신의 독서와 삶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나눠보는 그런 책이에요. 아무래도 판사님이라서 조금 고리타분한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잠깐 했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날 것으로 되게 솔직하게 이런 담백한 얘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약간 그 동네 아저씨 느낌도 나고요. 되게 재밌게 봤어요, 저는. 이분이 무슨 그 자기계발서에 나오는 식으로 뭐 무슨 책은 어떻게 읽고 책은 어떻게 읽어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책을 읽어오신 분이 아니라 그냥 진짜 잡히는 대로 읽히는 대로 그러니까 뭔가 장르나 뭐 필독서 이런 유행 같은 거에 연연해하지 않고 읽어오신 분이라서 자연스럽게 뭐 제 나름의 독서랑 비교를 하면서 읽으니까 되게 재밌게 빨리 읽히더라고요. 책 자체도 그렇게 두껍지 않고요. 독서란 원래 즐거운 놀이다. 세상에 의무적으로 읽어야 할 책 따위는 없다. 그거 안 읽는다고 큰일 나지 않는다. 그거 읽는다고 안 될 게 되지도 않는다. 독서란 정처 없이 방황하며 스스로 길을 찾는 행위지 누군가에 의해 목적지로 끌려가는 행위가 아니다. 다음 책은 체리토마토 파이라는 책입니다. 표지가 되게 이뻐요. 이거 뭐지 사서 들고 다닐 때도 예쁘다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 90살의 할머니의 일기 형식으로 소설이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너무 공통점이 없으니까 이제 시골에 사셨고 그리고 나이도 되게 많으시고 이제 죽을 날을 앞에 두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되게 공감대가 형성되기 어려울 줄 알았는데 되게 의외의 부분에서 많이 공감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90살의 할머니도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내 몸하고 세상은 변해가지만은 우리 인간의 어떤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부분들에 있어서 되게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읽는 내내 마음이 되게 따뜻했던 게 이 책이 마치 그러니까 할머니의 얘기라기보다는 내 친구가 먼저 나이를 훌쩍 많이 먹고 그리고 나한테 써주는 마치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생이 사실 저 너머에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끝을 향해서 똑같이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삶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뭘까?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보게 되고요. 이런 주제를 이렇게 뭔가 따뜻하고 사랑스럽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책이었어요. 관심 가는 방송을 좀 보다가 스르르 잠이 든다. 한두 시간 지나 깨어보면 벌써 다른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나는 내가 보던 프로그램이 이미 끝난 줄도 모르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며 얼떨떨해한다. 마땅히 읽을 만한 책이 없으면 에거서 크리스티를 다시 펼쳐든다. 기억력이 별로 좋지 않아서 늘 범인 이름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읽어도 괜찮다. 살 만큼 살아왔고 허다한 고뇌와 번민을 겪어본 우리도 끝은 아직 모르기에 우리의 끝, 이승을 떠나 빛으로 나아간다고 믿더라도 죽음은 늘 어둠과 결부된다. 이따금 저녁에 불을 끄면서 그런 생각을 한다. 오늘 밤 잠들어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이게 마지막 생일 파티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지만 아무도 그런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는다. 운이 좋으면 선하신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실 터요. 운이 나쁘면 죽음은 평화롭고 기나긴 잠일 뿐이리니. 네, 세 번째 책은 걷는 사람 하정우라는 책입니다. 아, 영화배우가 허세를 부리는구나. 또 책 한 번 냈다고. 뭐 이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사실 이 책은 제가 좀 트집을 잡아보려고 읽었다가 생각이 완전히 바뀐 책이에요. 아, 이 사람은 뭐 진짜구나라는 생각?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뭐 확인할 길은 없지만 어쨌든 좀 그 진실성이 담겨 있다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 자신만의 철학이 있고 진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간다라는 게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책입니다. 사실 연기자잖아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오히려 잃어버리기 쉬운 그런 직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으로서,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지키며 살아올 수 있었는지 그런 대목을 좀 엿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보통 연예인이라고 그러면은 되게 이제 다른 세상 사람 같아 보이지만은 이 책을 읽고 하정우 씨를 다시 보니까 아, 같은 사람이구나. 약간 이런 생각. 그리고 이제 저 말고도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 책을 읽고 하정우 씨의 걷기 철학에 빠져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뭔가 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되게 동선이라든지 막 이런 것, 약간 버스, 교통편 이런 거 알아보는데 좀 시간을 많이 소비를 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는 웬만한 거리는 조금 걸어 다니는 편이 된 것 같아요. 저 말고도 실제로 그렇게 걷기를 실천하시는 분들이 뭐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많다고 하더라고요. 걷기가 주는 선물은 길 끝에서 갑자기 주어지는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내 몸과 마음에 문신처럼 새겨진 것들은 결국 서울에서 해남까지 걸어가는 길 위에 흩어져 있었다. 나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다. 내가 아는 한 좋은 작품은 좋은 삶에서 나온다. 루틴의 힘은 복잡한 생각이 머리를 잠식하거나 의지력이 약해질 때 우선 행동하게 하는 데에 있다. 내 삶에 결정적인 문제가 닥친 때일수록 생각의 덩치를 키우지 말고 멈출 줄 알아야 한다. 살다 보면 그냥 놔둬야 풀리는 문제들이 있다. 지금 고통받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곧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혹시 내가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못지않을 버스를 기다리는 건 아닌지 수시로 주변을 돌아봐야 한다. 요즘 나는 기도할 때 내 소원을 열거하지 않는다. 그저 신이 내게 맡긴 길을 굳건히 걸어갈 수 있도록 두 다리에 힘만 갖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네 번째 책은 우리가 함께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예,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소개가 여러분께서 이 반을 선택해 주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모임 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